아무튼 당신 회생의 고수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의뢰인 한번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도 인천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인천은 또 늘 빠르잖아요. 빠르지. 네, 이번 사건도 3월 14일 접수해서 2번의 보정 권고를 받고 4월 30일 게시가 났습니다. 그치. 일반적인 법원에서 보정을 2번 하면은 한 3, 4개월은 걸리는데 여기는 엄청 막 성질이 다 급한 공무원들인가? 엄청나게 이게 보정을 이렇게 하는데도 네. 한 달 반밖에 안 걸리네. 네. 그래. 이번에 한번 개인 신상을 한번 털어보시죠. 이번 의뢰인은 6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는 3분이신데 모두 성인이셔서 1인 생계로 들어가고요. 직업은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십니다. 이 의뢰인은 채무가 8천 정도 되는데 이거 왜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채무증대경에서를 보니까요. 이분도 사정이 좀 딱하더라고요. 이제 노래방 일도 했는데 이제 1년 반 만에 가게를 정리를 하시고 쉴 틈 없이 또 아르바이트 이런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지인 소개로 보험 설계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약이 꽤 잘 됐었나 봐요. 근데 또 잦은 고객들의 해지로 인해서 환수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게 되신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보험 설계사는 환수금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근데 이분도 이 업을 오래 하셨으면 어느 정도 환수금이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돌아가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것들 중에도 환수금 대상인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수금이 안 나오기를 진짜 바라는 거고 네. 만약에 나오면은 인가 이후에는 채권 추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서울에서도 안 받았어. 인가 이후에 채권 이거 들어온 거는. 근데 보험 설계를 하시면서 본인 앞으로 보험을 한 20개 정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제 보험비를 내지 못하잖아요. 내지 못하니까 많이 소멸되기도 하고 영업 때문에 많이 본인 거를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상품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뭐 6배, 많게는 막 20배까지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내가 1년 내고 20배 먹으면 8개월은 내 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뭐 나는 그쪽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보험 쪽은 또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월 소득에서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거를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더라고요. 뭐를 소득을? 네, 고객들한테 드리는 선물들 이런 것들, 영업비 같은 네, 거. 영업비 같은 것들 다 그렇지. 제외. 왜냐면은 이것도 개인 사업자라고 만약에 보면 네.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나머지 소득에서 세금 뺀 돈을 그 월 소득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 매출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 계약했을 때 성공보수 같은 거라면 매입은 이 사람들이 뭐 밥 사준다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뭐 2개월치, 3개월치 대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 사준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뭐 페이백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매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프로를 잡을 거냐는 그거는 우리가 입증하기 나름인 거야. 좀 과다하게 잡아놔가지고 좀 줄였는데도 헛소리하지 마라 다 까더라고 네. 이거를. 또 우리도 뭐 예를 들어 매출이랑 매입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한 매입으로 한 30% 잡는데요? 이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지. 통상적으로 이런 보험 이 설계사 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러면 한 20-30% 정도는 보통 잡아주더라고. 비슷한 게 이제 뭐 자동차 뭐 세일즈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200 받으면 100만 원 또 페이백 해주고 아니면 뭐 할인 추가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입증만 잘하면 매입으로 다 잡을 수 있거든. 오케이. 그게 소득이 얼마였어? 그래서 이제 월 소득에서 영업비를 좀 많이 깎으셔가지고 한 21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재산이나 추가 증계 이런 건 있었나? 네, 재산은 이제 신청 당시에 자동차밖에 없어가지고 중고차 시세로 한 400만 원 정도를 재산으로 잡았고 추가 생계비는 이제 자녀분들이 전부 성인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생계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월세를 사시니까 주거비로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요거는 실제 소득에서 영업비 제외했던 거 그걸 좀 많이 제외해서인지 요거를 주장해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의 기초 생계비라는 거에 기초 생계를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우리가 바깥 빼달라고 안 하잖아. 네. 주거비가 이미 1인 생계비에 20몇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월세를 700에 16을 사자. 네. 그러면 16만 원은 이미 주거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하는 돈을 우리가 추가로 생계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16만 원은 사실 그 주거비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거지. 이분이 만약에 한 4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 그러면 한 10몇만 원 정도 추가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잘 안 받아주지 사실. 그러니까 변제 계획안에 처음에 우리가 넣었을 때는 얼마였지? 처음에 넣었을 때가 이제 213만 원으로 해서
거기서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빼고요. 69만 원에 36개월 해서 2,400만 원 정도 갚는 걸로 변제율 33%로 신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제기간은 얼마나 됐지? 최종은? 최종적으로는 66% 나왔어요. 66%? 네, 5천만 원 정도요. 이걸 보니까는 급여가 이빨 올라갔네? 네. 그중 좀 특별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소득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까 영업비. 요거 말이 안 된다. 월별 영업비용은 30%를 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된 영업비용을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여 월 평균 소득으로 재산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썼는지를 내라는 거야. 네. 그냥 뭐 30% 정도는 우린 통상 영업비로 지출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 썼는지. 근데 사실 이게 애매한 게 통장으로 뭐 주고받거나 뭐 아니면 뭐 맨날 뭐 밥도 카드로 사 먹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현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료를 대납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업비용으로 썼다라고 주장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거든. 최대한 이거를 우리가 주장을 해보되 법원 인정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은 또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약 환급금 내역서를 다시 제출을 해라라고 나왔더라고요. 해지 환급금이 있을 리가 없지. 네. 너무 뭐 쓸데없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환급금,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 같은 게 있을지는 난 모르겠거든. 근데 왜냐면 보험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정도 유지를 해야지 보험사에서 준 어떤 수당이 다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거지. 이게 한 3개월 넣다가 그냥 그만뒀어. 보험사에서는 이거 계약했으니까 한 몇 달 뒤에 뭐 한 20개월치 주고 했는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지는 3개월이면 17개월치는 환수한단 말이야. 나는 이미 영업비를 다 썼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준 영업비 뭐 내놔라 뭐 이러기도 좀 애매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보험사 회사들이 회생 진행하다가 회생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환수금이 나와가지고 네. 이게 개시결정 전이면은 뭐 하다못해 인가결정 전이더라도 나오면은 뭐 부탁을 해가지고 추가시킬 수는 있는데 변제하고 있는데 그게 막 환수금이 뭐 700이 나왔다 1000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채권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재신청해야 되거든. 그 설계사들은 그런 위험들이 항상 있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700. 왜냐면은 보험사에서 환수금이 나오자마자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쟁여놨다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뭐 내용 증문 보내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 회생하고 말고가 뭐 보험사랑 상관은 없으니까 이분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보험 설계사 분들은 사실 이 직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하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좀 있어. 그 해지환급금이 언제 나한테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 보정 때 담당 과장님들이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영업비용을 수입의 20%로 반영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두 번째 보정에서 이제 회생위원님이 금액을 그냥 딱 정해주셨더라고요. 이만큼 그냥 딱 내라 이렇게. 나 인정 못하니까. 네. 그래서 월별 영업비용 내역표에 따라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금액을 285만 원 정도로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70만 원 정도나 네. 더 갚게 되니까 사실 2배거든. 의뢰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은 없었대? 네, 따로 없었던 게 보통은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은 조건부인가 꼭 붙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조건부인가가 안 붙었어요. 수용적이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편하기는 한데 상담할 때는 뭐 70만 원이라고 해놓고 뭐 140만 원이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 우리가 사실. 왜냐면 우리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대한 뭘 해봤는데 내 계산 방식으로 280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왜 네가 그걸 계속 아니라고 해. 맞아요. 엄청난 자료를 우리가 막 이빨 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부족하면은 법원의 어떤 그런 보정 권고나 아니면 판사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어도 조건부도 없고 뭐 이자도 안 내고 네. 뭐 한 60% 정도 갚는 거면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운인 거예요. 그쵸, 네. 회생은 좀 운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조건부인가가 안 붙은 게 좀 많이 행운이지 뭐 않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거 힘내셔가지고 한 달에 막 500, 1000씩 버세요. 그러면은 뭐 조건비가 없으니까 뭐 내가 막 7, 800씩 뭐 그쵸, 가져갈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그 영업직들은 급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열심히 좀 해서 좀 보험도 들어드리고. 저요? 네. 그렇게 보험 많이 없잖아. 없어요. 너 실손 없다 그랬지? 없어요. 여기 실손 여기 의뢰인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실손을 빨리 여기 네. 가입을 하세요. 우리 의뢰인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조건부인가가 안 나온 거 진짜 행운입니다. 인천에서? 인천은 네, 다 그쵸. 나오는 거야? 인천 웬만해서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가?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네. 뭐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어. 가끔. 근데 보험 설계사 보험 있으면 설계사는 그지 나올 확률이 훨씬 높긴 하지 사실은.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